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세스별 설문 활용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강사 김임정입니다. 먼저 설문으로 고객과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학습 목표로는 프로세스별 설문을 통해서 고객에게 니즈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고요. 또한 AP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설문을 통해서 제 AP 및 소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뉴얼 리뷰의 프로세스 단계에서의 그 설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텐데요. 여러분 애뉴얼이라는 말 자체가 연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 계약을 하시고 1년이 도래될 때 거의 고객분들을 방문 드리고 다시 리뷰를 시켜드린다라는 프로세스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뉴얼 리뷰를 가실 때 그냥 가실 게 아니라 계약 내용과 또 제 AP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니즈를 일으키시면 좋을 텐데요. 즉, 은퇴 자금만 준비를 하신 분한테는 보장성에 대한 보완을, 또한 보장성만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은퇴 자금을 니즈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설문 내용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땡땡땡땡을 선택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즉 여기에는 여러분들 회사를 넣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분이 가입하신 상품을 넣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객관식으로 설문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1번 자발적으로 했다. 2번 소개에 의해서 했다. 3번 권유에 의해서 했다. 4번 기타. 그래서 체크를 하게 하시고요. 2번 그럼 가입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번 상품의 회사 브랜드 때문이다. 2번 설계사가 좋아서 했다. 3번 상품이 좋아서 했다. 4번 기타다. 네, 여기서도 이제 고객분들이 본인의 대답을 하게 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설계사이거나 아니면 상품 쪽으로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또 3번 유병장수 100세 시대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신 분한테 다시 제 AP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은퇴 자금만 준비하신 분한테는 새로운 보장성에 대한 AP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네, 100세 시대에 맞게 가입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가입 기간이 100세로 되어 있으신지요? 혹시 80세로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보장기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장의 범위이겠죠. 유병장수 100세 시대라는 말은 병이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암에만 치중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은 굉장히 뇌혈관이나 심혈관 또는 치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어떠신가요? 혹시 비갱신이신가요? 갱신이신가요? 보험료의 부담은 없으신가요? 혹시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시키셨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 상품을 권해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은퇴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시겠죠? 자, 다음은 4번인데요. 유엔에서 2025년까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과 통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네, 이 부분 또한 암이 굉장히 무섭다고 암은 2-3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치매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2025년까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를 배경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가 66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우리나라의 택시 전체, 전국의 택시가 25만 대라고 한다 그러면
66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데이터는요. 2030년에 이 치매 환자는 127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2030년 정도가 되셨을 때 어떻게 되시나요? 네. 치매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 놓으셨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시면서 기존의 예전의 보장성 보험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번까지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니즈를 조금 불러일으키시는 내용이었다면요. 자, 5번. 현재 은행의 금리를 알고 계십니까? 네, 1%요. 또는 2%, 3% 모른다. 체크하기 하시고요. 대한민국의 표준금리는 현재 1.25%입니다. 대부분이 1%대의 금리를 가지고 은행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내 1%가 아니라 바로 1%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말해준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겠죠. 즉, 대한민국의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표준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요. 이 리모컨을 현재 1,000원에 살 수 있는데요. 앞으로 1년 뒤에는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030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리모컨을 사지 않고 바로 1%짜리에다가 아니 조금 더 2%짜리에다가 제가 저축을 했다고 치면 아마 저는 받게 되는 금리가 세금 떼고 1,010원 정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은 이 리모컨을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지만 바로 1년 뒤에는 1,010원으로 리모컨을 살 수 없게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은퇴 후에 필요한 매달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매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이신지 100만 원이면 된다 또는 200이면 된다 300이면 된다 400이면 된다. 여기에 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요. 정경련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발표했는데 그 금액이 바로 279만 원입니다. 예,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마 고객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은퇴 후에 매달 생활비는 어떤 형태로 받고 싶으신지,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이 언제까지? 10년만요? 20년만요? 아니요. 제가 죽을 때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어떨 때는 많이 나왔다, 어떨 때는 영원히 나왔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매달 일정한 금액,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쓰면 다음 달에도 똑같은 100만 원이 변함없이 나오시는 게 좋으신지, 이렇게 해서 은퇴 자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켜 주시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을 볼 텐데요. 현재 관심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입니까? 보험이요, 증권이요, 은행이요, 기타. 그래서 관심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은 설계사님께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네, 1번 지속적인 관리, 2번은 선물, 3번 기타. 대부분 장난으로 그냥 선물이요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99%의 고객분께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떠한 걸 유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설계사님들은 고객분들의 자산과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요. 고객분도 설계사님을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시려면 해주셔야죠. 뭘 해주셔야 될까요? 소개를 해주셔야지 되겠죠. 네. 그러면서 소개를 자연스럽게 요청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은요.
요새 여러 보험 회사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신상품이죠. 이런 아이디어는 고객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상품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9번, 고객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상품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밑에 건의사항 부분에 조금 적으실 수 있도록 좀 참여를 유도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뒷부분은 이강 고객의 설문 활용인데요. 보장 진단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고요. 체크를 하시게 하셔서 5개 이상이 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장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라고 유도하시는 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1번, 최근 1년간 보장 내역을 살펴본 적이 없다. 2번, 전체 보험료가 얼마 지출되는지 모른다. 3번, 매월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다. 4번, 어떤 보험인지 대략적인 파악이 힘들다. 5번, 우리 가족들 중에 보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 6번, 주변의 추천으로 억지로 가입한 상품이 있다. 7번, 현재의 보장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 8번, 가장의 사망보험금이 연봉의 3배 미만이다. 9번,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없다. 10번, 가끔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낀다. 체크를 유도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다가 앞에 부분을 붙이셔서 이관 고객들 설문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 AP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해서요. 설문을 통해서 고객의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고객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시고 재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영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